시청자 여러분들의 엄청난 호응에 입어서 이번 주에도 전환계 선생님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드리니까요. 선생님 목 상태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워낙 활발히 활동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몸은 건강하고요. 예. 대신에 목소리가 좀 지난 주말에 부산 집회 때 애국가 부를 때 막 울면서 너무 그 톤을 높여서 불러가지고 아직 조금 덜 돌아왔고요. 예. 그리고 또 노량진 수업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약간 아직도 더 잠겼는데 내일 동대구 집회 때 되면 이제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건강을 좀 추스르 네. 시고 내일 이제 동대구역에서 집회하는데 거기 네. 이제 가신다. 맞습니다. 내일 몇 시죠? 동대구역에서? 오후 2시인데요. 예. 2시부터 하고 아마 저 원래는 동성로에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제일 넓은 곳이 동대구역 광장이거든요. 예.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후 예. 2시부터. 그 다음 주는 부산이고. 오후... 그 광주고. 광주고요. 예, 오후 2시부터 일단 동대구에서 하시는데 네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오늘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계셨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가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집회는 집회대로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전화로 좀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에 선생님 출연하신 부분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200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국민이 거의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중 특히 2030 세대가 이렇게 선생님께 열광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매일신문이 참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다 보도해주는 요즘 가장 제일 핫한 그 언론이죠.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 제가 1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저도 그런 게 처음입니다. 중간에 막 분노와 그다음에 슬픔 이게 같이 겹쳐가지고 그때 아마 헌법재판소의 그 불이한 재판관들 때문에 제가 너무 화도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30 세대 국민의 신드롬 일어나는 걸 그동안 속았다. 네. 그동안 언론으로부터도 많이 속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속았다. 이래가지고 아마 2030 세대 진실을 알아버렸죠. 뉴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를 하죠. 기성 언론에 보도지 않던 걸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까 야, 전한길도 마찬가지로 그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전한길은 우리 2030을 위해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공감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덧붙여서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위기라는 걸 같이 의식하고 있었는데 다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니까 바로 이거다 이래가지고 신뢰하고 같이 저랑 같이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무너지면 안 된다. 다시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이룬 민주화인데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너무 반민주적이고 공정과 상식은 다 무너지 이런 걸 보면서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덧붙여서 기존 언론 또는 그런 쪽에는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진실을 본 청년들 국민들이 바로 이거다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난 영상 저희는 유튜브 저희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보는데 거의 10대부터 70대까지 완전 균일하게 균등하게 그 그래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애국심입니다. 아하.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같이 걱정하고 있고 같이 잘 됐나 생각 이 공감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국심이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감동했죠.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대해서 지난 부산 갔을 때도 저는 제가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비 오는데 겨울비 맞으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모이던 분들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때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저는 부산역 앞에 그렇게 많은 분들 모인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어떤 경찰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생 경찰에 오면서 이렇게 부산에 집회로 인해서 많이 모인 거예요. 87년 1987이죠. 민주화운동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연단에는 어떻게 오르신 거예요? 거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올라가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좀 까딱하면 늦을 뻔했죠. 왜냐하면 산에 너무 많아가지고 무대까지 올라가는데도 좀 밀치고 가기 힘들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어제 꽃보다 전한길 여기에 제가 어젯밤에 늦게 들어가 보니까 영상을 하나 새롭게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지지율 51% 오랜만에 웃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특히 그 헌재에 대한 불신이 47%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네. 통계 자료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 또 어떤 또 마음으로 이 녹화를 하셨는지. 아, 네, 네. 오랜만에 기분 좋게 하면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서 집회도 하는데 그것이 또 눈으로 가시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 제 꽃보다 전에 올렸듯이 첫 번째는 당장에 그 집회 있고 난 뒤에 3일 뒤에 이틀 뒤에 마은혁 그 후보 있잖아요. 새롭게 헌법재판소 임명하고자 하는 마은혁 후보를 네. 임명하고자 하다 보류를 했잖아요. 네. 그 왜 그러겠습니까? 기존 같으면 이미 짜놓고 무조건 임명하자 했을 건데 9명 채우자 했을 건데 국민들의 저항을 본 거죠. 위기감을 느꼈죠. 헌법재판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뜻이 들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대통령 지지율이 51%, 그죠? 뭐 여러 통계 여론조사 보고 다 50% 넘을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역시 국민들이 알아보고 있다. 뭐 그런 그리고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물었던 여론조사거든요. 물론 여론조사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신뢰한다가 45%, 신뢰하지 않는다가 47% 나왔어요. 아, 네. 불신이 47%.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미 그걸 이제 알아버렸다는 뜻이죠. 대다수가. 그 지난주에 아마 선생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네. 뭐 임명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네, 선고 맞습니다. 딱 2시간 전에 선고를 딱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도 이거 저는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헌법재판 일반 네. 법원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어떻게 이례적이라 보셨어요?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저는 뭐 그 언론에서 내부적으로 그들끼리 회의했으니까 드러난 건 없지만은 예. 구체적으로 아마도 헌법재판소도 이런 국민들의 움직임 이걸 알았던 거죠. 이제는 따맞추기식으로 뭐 예를 들면 마은혁 같은 사람 무조건 집어넣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또 양심적인 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재판관들이 이제 반발했겠죠. 뭐냐, 이거 너희들, 우리가 그만 놔두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법연구회나 좌파 쪽 이번 그 재판관이 네 분 계시잖아, 기존에요. 예.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 이런 기존의 사람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마은혁 임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국회 의기를 거치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내리꽂은 거잖아요. 절차적 문제도 있었거든요. 예. 이거 뭐냐, 이거. 이래서 그러다가는 문영배도 그렇고 이미선도 정정미도 정계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욕먹고 있는데 마흔여까지 집어넣으면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추측도 돼요. 예. 제가 이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민 변호인단 가입하신 얘기, 선생님이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을 하셨어요. 이게 네. 제가 쓰신 글을 보니까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네. 손해 엄청 많이 보시고 욕도 많이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군이 뭐니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선생님에 네.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런 비난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입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서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국민 변호인단이 알고 보니까 며칠 안 됐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9만 명 됐더라고요. 아, 그렇죠. 9만 2천 명 넘었습니다. 예. 그렇죠. 조만간 저는 몇십만 명 될 거고 저는 100만 명도 될 수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지지 반대를 넘어가지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복귀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서 나라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가입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거는 제가 돌아보니까 한 3, 4단계 돼요. 1단계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고 선포했는데 국민들이 계몽이라고 해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한남동 관지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도자로서 이분이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지를 그때 알고 제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멋진 분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러면 계엄 정국 전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호감은 없으셨던 거예요? 원래도 대통령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예.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걸 잘하는구나. 반도체라든가 있잖아요. 네덜란드 방문해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우리 셀러리맨 1호라 했나? 그런 표현하면서 언제나 이제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온데 뛰어다니는데 언론은 보도 안 하잖아요. 예. 미국 가서도 잘하고 왔는데
딱 하나 실수, 뭐 바이든에 대해서 말 실수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방송사에서 뭐 난리를 치게 가지고 국익은 우리 실컷 잘한 거는 다 무너뜨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거는 무조건 꼬투리 잡아서 김 여사님이나 윤석열이 실수한 것만 계속 보도하니까 몰랐던 거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뭐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저는 그러죠. 뭐 2,000명 못 박아놓고 의료 개혁하는 것도 그랬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관망했던 입장이라고 보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미친 짓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이제 그동안 야당 민주당이 뭐 입법 폭주, 29차례 탄핵 폭주, 그리고 예산 일방적인 삭감 이런 거 볼 때 행정 마비시키는 걸 보고 야, 이 뭐냐, 얘들 민주당은 뭐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네? 말만 국가를 위한다 하지만 나라가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도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서 저는 그 뒤로 수사 과정도 있잖아요. 공정과 절차가 지켜지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그건 납득이 되는데 예. 뭐 수사권이 없는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청구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서부지법에 가서 같은 우리법 연구랑 또 드러났죠. 이순영 그 판사가 또 영장에다 예. 집어넣었죠. 써가지고 막 이상한 그리고 또 체포 과정에서 뭐 대통령이라는데 최소한의 예우가 있다면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막 강제로 끌어내기 싫어했잖아요. 뭐 그리고 그 뒤로 뭐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과 절차가 무너지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식했고 제가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매니아가 된 거는 그 공수처에서 관저 체포 과정에서 제가 진심을 알게 됐죠. 뭐냐면 그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언론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예. 야당에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러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경찰도 보고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경찰들 중에 지난길 저 같은 경우 제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국회의원 당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야당에서 일반 경찰들 보고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는 게 저는 그 내전을 벌이라는 거잖아. 그 말 결국은요. 그거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관저 밖에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그다음에 경호처도 우리 국민인데 어떤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끌려가겠다 하는 그때 저는 사실은 윤석열 진정한 리더다. 진정한 멋있는 지도자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져 보면 지도자는 지만 살겠다고 옆에 사람 다 죽든 말든 관심사 있는 반면에 먼저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 21세기형 지도자감이 과연 누구인지 2030 세대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리더가 우리가 본만해야 될 리더라고 보고 저는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 매니아가 돼요. 매니아다. 멋지다.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다치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때 제가 알고는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 살려야 한다고 결심을 하게 됐죠. 그 윤 대통령이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뒤로 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제가 또 직접 집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또 민주당에서 뭐 이상한 짓 했잖아요. 뭐 카카오톡 금지라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기 협박하고 전환길한테는 중앙선관위를 제가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건 아니다. 이런 민주당이 행하는 이거 독재적이고 이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침묵하는 것은 제 삶에서 비겁하다. 예?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국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윤 대통령이 그런데 전환기 선생님한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2030 세대. 네, 그 부산 집회 있고 난 뒤에 그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쪽 변호 총괄하신 분이 석동현 변호사거든요. 국민 변호인단 만든 분도 그분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그 석동현 변호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 지금 국민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살리는 직무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게 또 뭐 저는 사실 무섬인데 지난 교수님 또 그러니까 하고 있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고맙다고 역시
그걸 믿었대요. 국민들이 자기 그 대통령 살려낼 거를 믿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2030 세대를 비롯해서 국민들 응원안에 대해서 너무 힘이 난다고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지만은 절대 대통령도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국민 예. 여러분,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되고 직무 복귀에 관한 것을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바라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집회를 열고 알리게 됨으로써 더욱더 계몽이 되고 더욱더 더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50% 지지율 넘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만간 60% 넘습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게 되면 국민들도 이거는 좌우파 우파에 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내일 그러면 대통령 힘내십시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힘내십시오라고 전해드리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네. 이번에 대구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네네. 일단 내일 대구에서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집회 제가 보니까 항상 주제가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주제가. 그렇죠. 예. 맞춰가야죠. 왜냐하면 시의적절하게 또 국민들의 공감, 같이 소통해야 되니까요. 예. 첫 번째는 제가 기준은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6.25 전쟁 겪고 35년 식민지를 받았지만 현재 국력이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현재 6위거든요. 예. 이런 걸 국민들 이렇게 대한민국 살게 된 게 누구 덕분이냐?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희생 덕분이다. 이래서 감사하는 뜻을 2030 청년들에게 전할 겁니다. 2030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또 이제 현재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203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050, 6070 세대들에게 우리 2030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자. 봐라. 우리는 집회에 직접 참여 원하는데 2030 청년들이 뭔지 알고 우리를 계몽시켜 주지 않냐. 그래서 든든하지 않냐. 우리 2030 세대들이 박수를 보내드리자.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헌법재판소 관들이 지금도 아직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메시지 제시했죠. 해야죠.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민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의 명령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10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서울 광화문까지 치면 더 많죠. 지역 전체 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는데 이런 국민들이 다 같이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거는 국민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통합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열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보 좌파 보수 우파를 진보 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회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그래서 동서통합, 광주, 전라도, 경상도 하나가 되자. 이런 것을 제가 부르짖을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대 통합, 그다음에 지역 통합,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통합을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통합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죠. 벌써 그런데 기차표나 버스표가 상당수 매진이 된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네네. 지금 맞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음 주 그러니까 15일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광주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 같고 실제로 탄핵 촉구 집회도 종종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행선지로 광주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혹시나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보수 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용 불허 방침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거 광주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구에 있으니까 광주도 한번 가야죠. 영남에 있으니까 전라도도 한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호남도. 예. 그리고 특히 또 광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저 역시 망월동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당신들께서 흘린 이 피와 헌신,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당겼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걸 말씀 제가 드리고, 또 광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히 또 제가 DJ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에 바로 우리 목포 출신이죠. 원래는 DJ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언제나 존경하고 그 노력 역시 잊지 않고 있다 했고, 제 수업 예전에 유튜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광주 폭동이다 막 있잖아 막 얘기할 때 전한길은 언제나 일관되게 역사 강사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소리냐? 전두환 독재에 맞선 국민들 학살하려고 할 때 광주 시민들은 이거는 폭도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그거를 만약에 폭동이라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거는 예전에 일본 역사 왜곡한 아베 총리처럼 역사 왜곡하는 놈이다. 제가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 유튜브 보세요. 지난주보다 지나가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언제나 저는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에서 광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강기정입니까? 광주시장께서 예. 뭐 극우 뭐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서 그 집회 이런 걸 반대한다는데, 아니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한테 묻고 싶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것처럼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DJ가 이룩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음 이어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됐죠? 이게 뭐예요? 왜 극우죠? 그럼 강기정 그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민주화는 뭐지요?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꼴을 보세요. 입틀막하고 여론 압박하고 카카오톡 검열하고 그리고 무조건 고소 고발만 하고 있잖아요. 현재 더불어 고발당이잖아. 지금 더불어 독재당이고 이런 모습이 강기정 시장이 원하는 민주화 모습 맞냐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해왔던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이 모습이냐고. 과연 민주당이 행하는 이 독재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한길과 그 집회에서 지금 갔어 민주당이 이런 폭도에 반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더 나은 21세기형 디지털 민주화를 갈망하는 이 국민들의 요구가 더 광주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지 스스로 그는 광주시장께서 한번 평가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3월 네. 초까지만 장외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 방송은 또 다음 주가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집에서 아내분께서 적잖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내분을 좀 설득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집사람이 네. 아내가 언제까지 할 거냐고 도대체 빨리 그만두라고 네. 이거 도대체 이거 왜 그래 이 언제까지 할 거냐 해서 그때 뭐 약간 협박 비슷하게 아니면 집 나가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약속한 게 아내와 약속이죠. 국민과 약속이 아니고 아내와 약속한 게 그때 방송 활동은 다음 주 2월 12일까지 가고요. 예. 하기로 그 아내가 달력에다 적어놨어요. 달력에 적어놨어요. 이거 뭐라고 썼냐면 정치 활동 마감 방송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 활동 마감 방송. 네. 예. 그리고 날짜가 2월 10일까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집회는 이미 약속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 부산, 그다음에 이번에 대구, 다음 주 광주, 그다음 주 대전. 그 사이에 11일 날은 또 천안도 있어요. 천안. 화요일인데. 예. 네네. 11일 날 화요일 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3일째 날이죠. 네. 서울에서 있는데 그거는 이미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거는 약속했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3일째까지만 행사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일째까지 행사를 하신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내분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뀐다. 예,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금방도 감히 조언 하나 드리면은 네. 감히 조언 하나 드리면 아내분과 약속도 중요한데 또 아내분이 아내분은 무조건 남편을 이깁니다. 근데 아내분은 자제분한테 무조건 집니다. 자제분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서 또 이렇게 필요하신 일들은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대안입니다. 아이 둘은 또 아빠 하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저는 몰랐어요. 아빠 하는 거 너무 관심 갖지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산 집회도 갔더라고요. 제가 몰래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저보다 먼저 광화문 집회도 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2030 중에 한 분이셨구나. 네, 진짜 애들이 어떻게 아빠한테 니 주말에 뭐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 만나러 가는 줄 알았더만 집회 갔더라고요. 사실 저희 애들도 제가 늦게 그렇습니다. 참여한 거죠, 저는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쩌나 아빠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엄마가 또 저렇게 반발하니까 아빠 좀 잘 생각해봐라. 엄마 좀 설득해라. 저는 거꾸로 너 엄마를 좀 설득해봐, 엄마를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저 강대규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감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 3월 초까지 장애 집회하시고 방송 마감하시는데 그래도 5월 올해가 이제 아직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꽃보다 한 길 정말 몇 년 전부터 구독을 하고 선생님의 아유, 감사합니다. 철학에 대해서 항상 거의 기상 알람 소리처럼 듣고 있어요. 아침에 아유, 저의 정신을 고맙습니다. 일깨워 주시는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전환길 쌤 굉장히 좋아하는 팬심인데 가끔 한 달이나 두어 달에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저는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아내분께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녹음해놨다가 이 매일신문 오늘 방송 저희 아내한테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네, 허락보다는 용서를. 네. 그런데 대충요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집회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시작이라고 할 걸 제가 된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집회 인사하자마자 대통령 지지율 50% 확신 넘었고 예. 헌법재판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처럼 이번에 대구는 어마어마한 저는 인원이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건 전국에서 올 겁니다. 또 부산 집회 왔던 사람도 또 올 거고 대구 왔던 사람 광주에 또 갈 거고 광주도 또 같이 가야 돼요. 아직 우리 좀 혁명이 민주화 운동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대통령 여진이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 집회가 딱 끝나고 나면 국민 이제 대통령 지지 60%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국민이 우선이죠. 우리 주권이.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해도 3.1절 집회까지 가면은 3.1절 개념이잖아 또 그 3.1절 날. 그렇죠. 그러면 제가 3.1절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제 대통령 복귀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그냥 좀 이제 경찰 신변 보호 이런 거 없이 사설 경우 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 네. 예. 지금 뭐 여러모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는 거의 못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러면? 그래도 합니다. 하세요? 왜냐하면 예. 그 공무원 시험이 지금 4월하고 6월에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 강의가 조금 있거든요. 예. 많지는 않고 다행히도 마무리 강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에서도. 마무리 강의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그런데 이제 한 야권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또 선생님이 내란 선동으로 고발에 당하셨더라고요. 요즘 내란 하고 다니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하여튼 사는 궁지에 몰리면 그렇거든요. 사리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데 전환기를 잡고 있잖아요. 극우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자꾸 민주당이 지금 저를 키워주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스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용히 놔두면 될 건데 뭐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시민단체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름은 시민단체인데요.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연대라는 그런 단체인데, 네. 이 단체가 뭐고, 내가 찾아봤어요. 저를 고발했다니까. 그, 김한매라는 사람이 대표로 돼 있는데, 이 단체는 상당 부분이 윤석열 퇴진, 예. 예? 윤석열 퇴진하고, 뭐,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이런 단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민주당이나 이 시민단체들 하는 일이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여론몰이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이게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냥 정치 끈앞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는요. 그 시민단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송 영상도 찍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정치 조직화돼가지고 정치화되고 특정 당을 편들어주고 뭐 하여튼 그런 이익을 얻는 약간의 그런 단체가 돼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2030 세대 여러분들 시민단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시민단체 속에 시민은 없다는 걸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 스텝은 전환길 고발에도 똑같아요. 예. 민주당에서 저를 수사 의뢰한다 또는 수사한다 하고 바로 다음날 이 단체가 저를 고발했거든요. 좀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혀 겁도 안 납니다. 더 고발하면 할수록요. 우리 옛날 전통의 팽이가 있거든요. 팽이는 치면 칠수록 더 계속 돌아야 안 넘어지고. 예. 저는 그래서 뭐 고발해라 고소해라. 예? 뭐 왜냐하면 제가 추진하니 저도 신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 뒤에는 든든한 또 2030을 비롯한 국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한데요. 예.
네. 그리고 또 요즘 몇몇 그런 언론들을 보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네, 최근에 선생님 발언을 좀 들어보면 이른바 조기 대선 언급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상식 아닙니까? 저는 네. 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언제나 국민 상식파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국민들도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그 조기 대선에 관한 것도 현재 마찬가지로 야당과 언론에서 부추기죠. 대통령 탄핵된다는 전제하에 분위기 조성하는 거죠. 네. 자꾸 뭐 조기 대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국민들한테 역시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언론과 야당에서 그거 있잖아요. 프레임 짜놓고 자꾸 그 조기 대선 끌어가는 거는 속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금 배지, 국회의원 배지를 누구 덕분에 땄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으로서 잘 도와가지고 당정 협의하고 이 국가를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상당수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 갇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란 게 적어도 양심이 있고 인간미가 있으려면은 도리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편에 써가지고 뭐 비상계엄 때는 자기들도 국민 여론이 워낙 초기 때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국민들도 50% 이상이 대통령 다시 복귀를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애매할 겁니다. 입장 스탠스가 왜 하지?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탄핵 반대한다 복귀시키려 하려니까 야당에서는 언론에서는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다 이런 프레임 씌우니까 지금 이를 들지 못하는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내란죄 무죄됩니다. 그거 두고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에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두고 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뭐 광화문이든 아니면 구치소 앞이든 여의도든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 지방이든 오셔가지고 함께 목소리 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기 대선을 또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은 저는 제 비유로 이거는 멀쩡한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루새끼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거 이거 죽으라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 분명히 저 복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복귀되는데 뭘 갑자기 뭐 조기 대선이면 이런 거는 저는 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저는 절대 조기 대선 없다. 윤석열 대통령 100% 복귀하고 대통령 선거는 향후에 3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뒤에 그때 가서는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불이한 헌법재판소다라는 영상도 올리셨고 지난 저희 네. 방송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 비판을 많이 하셨고 사법부의 하나회다라고 하시면서 일부 재판관 이름을 호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헌재 얘기 조금만 좀 더 저희가 여쭤보자면 김영도 네. 재판관이 곽종근 증인 말 자꾸 바뀐다라고 지적을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도 곽종근 사령관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적을 좀 했어요.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윤 대통령 그리고 일부 장성들의 발언도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탄핵 심판 그 변론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것도 여쭤볼게요. 야, 진짜 민주당의 꼼수와 절차를 어기는 밀어붙이기 이거에서 끝판왕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로 이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공수처에서 이상한 짓,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판사, 이상한 체포영장, 이상한 체포과정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선관위의 수많은 문제들까지 이번에 헌법재판소까지도 국민들 그 불이양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또 드러나고 있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곽종근입니까? 이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네네네. 오디오가 그래서- 섞이면 안 돼서. 예. 네네. 곽종근 마찬가지로 좀 말이,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의혹이죠, 이것도. 예, 예. 이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그 김병주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하고 사전 약간의 있잖아요. 또 이런 의혹이 있죠, 지금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란으로 못 헤어나올 것 같고 또 탄핵도 인정될 것 가능성이 크죠, 초기 때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눈치 보다가 지금 야당 민주당 쪽에 막 끌려가서 민주당 시키는 대로 막 그렇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유튜브에도 막 출연하고 김병주가 그쪽이 출연해가지고도 이런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향후에 정리 다 될 겁니다. 이것도 또 개몽이야. 군대 안에서도 원래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인데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다 합니다. 군인들은 경찰도 마찬가지 계도 사회잖아요. 예. 예? 명이 떨어지면은 아니 돌기 앞으로 가면 가는 게 정상이고 군 명령을 군대 상관 명령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하극상이죠.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치군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도 또 꼼수 드러나는데 며칠 전이었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한 방에 다 정리했죠. 예. 뭐라고 했냐면 2월 4일 날이었거든요. 2월 4일 날. 2월 4일 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 혐의가 전면 부인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본인이 수방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만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받은 거죠. 그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받고 국회로 가라는 장관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 끝난 거죠. 예, 예. 대통령의 그죠? 정확합니다. 이거는 임팩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분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아마 이 방송을 전방에 계시는 우리 많은 군인들도 지금 이 방송 보신다면은 예. 군 장병 여러분 앞으로 기준이 반듯해야 됩니다. 기준이 안 들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도 기준 하면은 기준을 중심으로 흩어지고 모이잖아요. 예. 기준이 안 들리면 삶도 그렇고 모든 조직 체계도 그렇고 다 무너집니다. 군인들의 기본이 기준이 뭔데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명령이 떨어지면은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거 그게 군인의 기본이라고 저는 제가 병장까지 2등병 군대 생활하면서 배운 겁니다. 2등병은 1병 말을 들어야 되고 1병은 상병 말을 들어야 되고 상병은 병장 말을 들어야 되고 병장은 위에 부사관 부사관 장교 그 계급에 따라 만들어온 이유가 뭔데요? 그 전쟁 나면 만약 어떻게 될 건데요? 예? 이 기준은 좀 전쟁 나면 앞으로 가라면 그 명령 그 불복종하면 그거 뭐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지. 뭐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런 기준 아니에요? 기본 군인 정신에. 그 이번 기회에 저는 또 그 국민 덕분에 개몽이 돼가지고 군인들 또 이런 올불견에 그 스타 별 달고 말이야. 그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그 뭐야 이거? 에? 진짜 못난 군인들이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적어도 이름 기억하세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분이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이 이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 돼야 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예? 어쨌든 이번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군인들 지금 뭐 나오는 속에서도 이거는 알고과 강아지 예? 진짜와 껍데기가 지금 가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진실이 드러나면 날수록 아마 내일 한째도 무죄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진작부터. 다만 억울했을 거죠. 그동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몸 바쳐서 그분이 원래 검찰에 했잖아요. 예. 검사로서 생활할 때도 일관되게 뭐 저는 누구한테 복종하지 않는다. 오직 국민 그 당시에도 뭐 그런 비슷한 말 했거든요. 그리고 일관되게 검사로서 헌신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뭐랄까 단점이나 해야 되나 흠집 찾기 없으니까 뭐 그다음에 김 여사님을 막 건드리가 언론에서 계속 막 크게 확대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못 알아줘서 미안하고 이번에는 이제 다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그래 나중에 이루어질 형법상의 내란죄도 다 무죄가 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예, 전방에 있는 군인들께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반도다면은 그 뭐 머리가 복잡해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똑똑하지는 못해요. 예? 뭐 여기 방송 진행하시는 만큼 제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예? 아닙니다. 뭐, 예. 그렇지만은 저는 양심은 있거든요. 기준은 있고 삶이라는 거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저는 많은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지지하고 공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아니 맞습니다. 우리가 뭐 국회의원 하는 사람만큼 그래 많이 못 배우고 똑똑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기준 가능했잖아요. 그럼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천심이라서요. 민심은 천심이라 그랬거든요. 예. 저는 이게 뭐 대다수 국민의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그 연재 드시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오는 이유가 뭔데요? 그거는 진짜 애구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선생님이 일타 강사시잖아요. 저럼 일타 네. 강사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몰입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이 된 적이 최근에 그래서 댓글 보니까
정치도 일타 강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머슴입니다. 머슴. 그냥 대신에 목소리 내줄 뿐이고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연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부산에 갔을 때도 저는 얼굴이라도 알려지잖아요. 막 이렇게 강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앉아가 우산 쓰고 있잖아요. 다 진짜 내 지금 눈물 날라는데 그분들은요 전라도에서도 오셨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계시다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우산 쓰고 얼굴도 안 보이죠. 옆에 사람도 안 보여. 예? 그런데도 그 자리를 3시간 동안 딱 지키고 있는 거 보고 그분들이 위대한 분이죠. 예? 얼굴 한 번 안 비춰지는데 그 멀리까지 기차 타고 그 비 오는 날 겨울비 맞으면서 어떤 분 우산도 안 썼더라고 진짜로 우위도 없고 그 보면서 그분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위대합니다. 전환기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위대하죠.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일부 유명 강사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에 대해서 부끄럽고 뭐 자괴감 느낀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강사가 정치적 견해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언론이 많이 나왔대요. 네. 예? 동료 강사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느낄 때 동료 강사니까 동료 강사마저도 전환기를 비난한다 하면 참 전환기이 참 못난 놈이구나 라는 인식을 주게 되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동료 강사라기보다는 경쟁 강사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환길이 이렇게 저는 뭐 역사 강사로서 지금까지 26년을 강의하면서 EBS 공연방송 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10대를 가르쳤던 수능 강사, 지금 20대 가르치고 있는 공무원 강사로 역사 강사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게 대표로 경북 경산 출신이지만 언제나 광주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균형되게 가르치거든요. 양심이죠. 역사 강사로서. 그렇게 해왔던 전환길이 지금 이렇게 또 뜨니까 또 그렇게 또 약간 흠집 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전 대받아서 그분들한테 욕하거나 뭐 니는 잘했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동료 강사라고 하셨으니까 박수는 못 치더라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이 동료 강사의 도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그 강의하면서 그 강사에 대해서 한 번도 욕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뭐 잘못한 게 없어서 욕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게 있죠. 그분도. 하지만 뭐 제가 동료 강사대가 그분 경쟁 강사를 이렇게 헐뜯고 하는 것은 그건 좀 학생들 보기에 좀 그 못난 짓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 강사를 대외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 다 압니다. 동료 강사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그 조정식이죠. 그 조정식 여가 강사, 메가스타디 강사인데 물론 저는 이제 소속사는 달라졌는데요. 조정식 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절대 학생들한테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26년 강의하면서 그렇죠. 한 번도 정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교사와 강사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예, 당연하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 지금 낯서게 된 건 제가 오죽답답하면 낯섰겠어요. 그래서 오죽답답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뭐 직장이 뭐 있고 강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위기감에 대한 어떤 느낌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는 역사 강사로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헤게모니가 바뀌면 전쟁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 보게 되면 제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있잖아요. 한 4, 5개월 전에 대한민국 위기라는 걸 그때 올렸어요. 영상에. 꽃보다 지난길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탄핵정국 속에서 이러면 진짜로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상황 보고 저는 아니다. 이거 욕먹더라도 지금은 놨어야 된다. 저도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고발당하는데 제가 침묵하면은 2030 애들 제 제자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애들 뭐 만약 민주당이 또 고발하면 걔들은요 유튜브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저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짧게 좀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자면은 제가 22년 전에 선생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노란색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이동재 기자님이 또 제자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곳곳에 있습니다. 똑똑하고 방송도 잘하시고 그 책으로 대학 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합니다. 청출 의람이네요. 정말 그 전환길 선생님 참전 이후로 판이 뒤집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환길 선생님 그 14급, 15급 국회의원들, 14급, 15급 군인들이 있는데도 전환길 선생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항상 1급이라는 점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중에서도 지금 상원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진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구인하려고 했던 그 누구 윤상현인가? 윤상현이나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질문 좀
혹시 하실 말씀 교수가 아니고 있으세요? 강사입니다. 강사. 아, 물론 제가 저희 오늘 출연하신 교수님이 아까 계셔가지고. 저 사모님 조언 드렸던 네네. 권신일입니다. 네. 아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저 진짜 존경하고 또 근데 말씀 중에 저희도 항상 열받는 게 아니 이렇게 세대 통합 주장하고 지역 통합 주장하는 분한테 극우라는 프레임 씌우는데 이런 극우라는 표현 자체를 저는 되게 그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씌우는 프레임이니까 저희는 네. 이거를 우리 편부터라도 극우라는 표현보다는 애국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진짜 맞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아마 저부터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거니까 또 저도 더 열심히 보고 또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거 방송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광주에서 광주 시민하고 전 국민들이 함께 모여가 우리 민주화 평화 이래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돼가지고 저는 분열을 원하지 않고 통합을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5.18 민주화운동에 희생된 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는 망월동에도 갔다 갈 것 생각이거든요. 이번에도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전한계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내일 동대구역에서 또 집회도 나오시는데 짧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DJ께서 말씀하셨죠.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리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 이런 아마 다음에 교과서에 기록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바뀌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집회에 직접 참여하면은 먼 날, 야, 내가 그때 저기 있다라고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번 집회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그때 좀 아쉬웠다. 이렇게 남을 거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달라. 바로 전환길이 아니라 참석하는 이름 없지만 얼굴 안 비춰지만 그분들이 진정한 주권을 가진 주권 행사하고 진정한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살려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타 강사에게 전며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 전며들어 버렸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전한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집회 잘 고맙습니다. 다녀오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 네. 유의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